드디어 2025년 정부의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한 가지 특이점은 1960년생 이후부터도 처음으로 법정 노인에 편입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내년부터 적용되는 65세 이상 노인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고, 처음으로 법정 노인에 편입되는 60년생들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책과 혜택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다소 길지만 오늘 내용은 시니어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는 정보이니 보시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기억해 두셨다가 신청기간에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달라지는 노인정책 첫 번째는 생계급여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것 외에도 생계급여를 신청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로 인상했는데, 따라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액을 한 달에 183만 원 받으시던 분들은 내년에 195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올해 혹시 생계급여를 신청했다가 여러 가지 기준 때문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올해 연말쯤 구체적인 기준이 발표되면 반드시 다시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신청할 때 탈락하는 기준 중 하나인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자동차 기준 1600cc 200만 원 미만에서 내년에는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기준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혹시 올해 자동차 때문에 탈락했다면 이 부분도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즉 자식들의 소득이 많아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연소득 1억 이상, 일반 재산이 9억이 넘으면 탈락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 기준은 내 재산이 아니라 자식들의 재산이 연소득 1억이 넘거나 일반 재산이 9억이 넘을 때는 탈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을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일반 재산 12억까지 완화했습니다. 내년에 이 부분도 기준 때문에 탈락하셨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다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달라지는 노인정책 두 번째는 노인 일자리입니다. 올해까지 103만 개였던 노인 일자리를 110만 개까지 공급합니다. 노인 일자리라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일자리인데요. 일자리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 예산으로 만드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보통 11월, 12월 정도에 예산이 통과하여 신청하는 시기가 거의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의 경우에는 신청 시기를 놓쳐서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가 꼭 필요한 분들은 올해 11월, 12월쯤 내가 살고 있는 곳 시군구청에서 어떻게 신청자를 모집하는지 먼저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형별로 보면 공익활동형 69만 2천 개, 민간형이 23만 5천 개, 사회서비스형이 17만 1천 개입니다. 이 중에서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은 거의 100% 정부 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민간형은 민간업체, 즉 실제 민간과 연계된 회사에서 일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정부 예산이 일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신청받는 노인 일자리는 공익활동형이나 사회서비스형에 집중되어 있으며 신청기간은 11월 말 12월 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달라지는 노인정책 세 번째는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736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연금액 2.6%가 인상됩니다. 올해까지 33만 4,810원에서 내년에는 34만 3,510원, 거의 만원 정도 인상되는데요. 이 기초연금이 60년생도 첫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소득 기준을 보았을 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때 되면 알아서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기초연금도 신청하셔야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생일 한 달 이전에 안내문이 오거나 문자가 오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놓치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기초연금은 나중에 신청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받지 못한 금액을 다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신청하신 분들은 300만 원 이상의 돈을 날려버리게 되는 꼴입니다. 그래서 이제 60년생이 65세 이상 노인에 접어들게 되는데 내 생일 한 달 전인 분들은 반드시 기초연금부터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달라지는 노인정책 네 번째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인데요. 이 부분도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경로당에는 정부에서 난방비, 양곡비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한 곳당 269만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이것을 296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최근 발표되었던 보건복지부 노인 관련 정책이 또 하나 있는데요. 경로당에 가시면 일주일에 5번, 한 달에 20번까지 점심 식사를 제공해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요새 경로당을 누가 가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경로당에는 매일 가는 사람들만 끼리끼리 다니면서 새롭게 오는 사람들은 배척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경로당을 활용하게 되면 일주일에 5번 점심 식사를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 일자리까지 생기게 되는데요. 점심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정부에서 지원해드리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경로당이 있다면 점심 식사도 해결하고 기준에 맞다면 식사 지원 서비스 활동에도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년에 첫 법정 노인으로 편입되는 60년생분들도 해당되는 2025년 65세 이상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 이런 복지제도들은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알아서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65세 이상이 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르신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인데요. 먼저 교통비입니다. 지원 내용을 보시면 철도요금 감면, 항공요금 감면, 국내연 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이 있습니다.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KTX 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30% 감면, 통근열차는 50% 감면, 비행기는 10%, 배는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활동비는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 입장입니다.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이상 할인, 국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 입장료를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입장 시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경감률이 다른데요. 등급은 1, 2, 3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경감률은 최대 30%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이 내용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재산 1억 3,500이하,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일 때 3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도 지금 내가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모두 신청하셔야 됩니다. 한 달에 청구된 금액 22,000원 미만일 경우 50% 감면해드립니다. 최대 금액은 11,000원인데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최대 11,000원까지 감면해드립니다. 노인복지시설도 각종 공공요금을 감면해드리고 있는데요.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감면이 있으며 이 내용은 시설만 해당되기 때문에 시설에 종사하시거나 이용하신다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준비 서비스입니다.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에 대한 분야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국민연금공단 20개 거점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택연금제도입니다. 준비해놓은 노후자금은 없고 살고 있는 집만 한 채 가지고 있는 시니어들이라면 지금부터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상은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인데요.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나이가 만 55세만 넘어도 공시가격 12억 이하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예시를 한번 보시죠. 집값이 3억 원인 55세 가입자는 매월 43만 6,850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88만 6,880원의 연금 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금액이 작아지며 70세 가입자는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더 많습니다. 또한 종신지급, 정액형 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로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입니다. 갑자기 노후에 긴급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인데요.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이며 내용은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하실 때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이며 최고 1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먼저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은퇴금융아카데미입니다. 대상은 은퇴 준비에 필요한 경제금융지식 및 은퇴 생활정보 교육이 필요한 분들이며 자산관리나 은퇴 금융상품 등 각종 금융지식과 생활정보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내가 은퇴 후 돈 관리를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무료 교육도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관련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되면 사실상 취업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직 건강해서 꼭 일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인 일자리에 지원하시면 되는데요.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지원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은 사회활동 노인 일자리로 나눠져 있고, 노인 일자리는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취업발전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화 친화기업 이렇게 일부는 60세 이상, 일부는 65세 이상도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노인 일자리의 경우는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실제 취업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며, 나는 일하면서 활력도 찾고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회활동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사회활동 중 공익활동의 경우 한 달에 30시간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요. 29만 원의 활동수당을 받습니다.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 등이 공익활동에 해당됩니다.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사업은 신노년 세대 맞춤형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 자원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인데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보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노인 일자리 중 사회서비스형은 취약계층 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입니다. 한 달에 60시간, 급여는 최대 63만 4천 원,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식사보조나 환경정비 같은 서비스를 해주는 일자리고요. 시장형 사업단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 따로 있는데요.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 매장을 운영할 수도 있고 택배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지정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실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취업발전형은 경비나 청소, 가사, 간병인 등 이렇게 관련 직종에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을 연계해서 알선해드리고요. 시니어 인턴십은 민간기업 취업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인턴으로 3개월 근무를 한 다음 이후에 고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한 후 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고령자친화기업은 노인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 또는 우수 노인고용기업에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인증형 창업형이 있는데, 만약 내가 고령자 친화기업에 취업한다면 회사가 정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받고 있구나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주민센터에서 이런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상담센터 1544-3388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회참여나 문화활동이 필요한 시니어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특별한 별도 신청 없이 거주지 인근에 있는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찾아가시면 되고요.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친구도 사귀고 문화생활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배움터입니다. 요즘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대부분 키오스크 주문이나 모바일 주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라면 디지털 배움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디지털 기초지식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 배움터 1800-0096번으로 문의하셔서 내가 실제 어디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입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국민인데요. 취약지역에 있는 노인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해서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 노년층은 60세에서 74세, 후기 노년층은 75세 이상으로 연령을 세분화해서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은 몇몇 아는 분들만 활용하고 있으니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사업팀으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치매인데요. 치매란 병은 내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기 때문이죠. 치매가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이 지원 제도들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치매검진 지원입니다. 대상은 선별검사, 진단 감별검사로 나뉘며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고,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의 경우 진단 감별검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선별검사는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선별 검사이며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주는 가장 기초적인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진단검사나 감별검사는 조금 더 자세히 검사를 하는데요.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 척도검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협약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야 하며 15만 원 한도 내에서 정부에서 지원해드립니다. 감별검사는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 촬영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를 병의원 종합병원급 8만 원,
상급 종합병원은 11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문의는 보건복지 상담센터나 치매상담 콜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치매 진단을 받고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이며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의 보험급여분 중 본인 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 상담센터나 치매상담 콜센터의 세부적인 부분은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노인암 검진 및 개안 수술입니다. 대상은 노인암 검진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저소득층이 우선이며 노인 개안 수술은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어르신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암검진의 경우 1차 진단은 정밀 1종, 2차 진단은 안압검사, 굴절검사, 조절검사, 각막 곡률검사 이렇게 총 4가지 검진을 받을 수 있고요. 개안 수술은 백내장, 망막질환 등 안질 환자의 개안 수술비용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노인 틀니 지원입니다. 완전 틀니는 만 65세 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분 틀니는 만 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가 필요하신 분들은 치과나 병의원을 찾아가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시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약 환자가 대상이며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며 평생 2개가 지원됩니다. 본인 부담률은 의료급여 1종은 10%, 의료급여 2종은 20%입니다.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 또한 가까운 치과나 병의원을 찾아가시면 안내해 드릴 겁니다. 다음은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입니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중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이며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 부담금을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신청은 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며 폐렴구균은 23가 다당 백신 1회 지원이며 인플루엔자는 4가 백신 매년 1회 지원입니다.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안전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거, 조선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직접 서비스도 있고 연계 서비스, 특화 서비스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직접 서비스에서 안전지원은 말 그대로 안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방문 안전지원은 안부도 확인하고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생활안전점검, 말벗 지원까지 해드립니다. 전화 안전지원은 전화를 통해 안전이나 안부도 확인하고 정보도 제공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회참여나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사회관계가 필요하신 분들 여가활동이나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또는 영양교육이나 보건교육, 건강교육까지 받을 수 있고요. 우울 예방이나 인지활동 프로그램, 외출동행 서비스, 식사관리, 청소관리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생활지원 연계 서비스나 특화 서비스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내가 살고 있는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신 후에 필요하신 부분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입니다. 대상은 상시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및 장애인이며 독거가구, 노인 2인 가구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중 한 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해당이 되며 조손가구, 장애인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 센서나 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학대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학대와 관련된 정부 지원도 있는데요. 학대 피해 어르신 및 그 가족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의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혹시 주변에 학대에 노출된 어르신이 있다면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반드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다양한 노령층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내용 2번, 3번 반복하여 보시고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니어 정보쇼였습니다.